네, 자, The Power of Habit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필기를 좀 자세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 왔을 때 검사 맡으셔야 합니다. 자, 스타벅스와 성공의 습관이라는 글인데요. 자, 트래비스가 아빠가 오버도즈 하는 거를 보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버도즈 하면은 과도하게 복용한 거죠. 그래서 도즈 하면 일회용, 한 번 복용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과다 복용이라고 쓰시고요. 그때 9살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막 이사를 왔었고요. The end of the alleyway니까 골목의 맨 끝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가격이 싼 아파트겠죠.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그 이사는 아주 최근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끊임없는 endless, 끝이 보이지 않는 1년의 serious 하면 1년의 relocation이었다. 그럼 relocation은 장소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소를 바꾸다, 즉 재배치란 뜻인데요. 계속되는 일련의 재배치의 최근 것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집을 abandon, 버리다라는 뜻이죠. 버리다. 한밤중에 버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검정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다 버리고 왔어야 했대요. 그리고 eviction notice는요. eviction 그러면 퇴거 명령이에요. 집을 비워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받고서 쫓기듯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나왔고 그리고 랜드로드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시끄럽다라고 해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막 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끔은 그가 집에 왔을 때 트래비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방이 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leftover 하면은 남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음식이 너무 꼼꼼하게 meticulous인데요. 자, meticulously는 꼼꼼하게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이 너무 꼼꼼하게 냉장고에 싸져 있었으며, 그리고 핫소스라든지 케첩 같은 것이 어떤 그 포장 안에 또는 터퍼웨어 컨테이너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깨끗하느냐? 그가 알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자, temporary가 일시적으로잖아요. 일시적으로는 바로 이 마약을 abandon, 잠시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for crank는 원래 crank가 괴짜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 마약을 할 때 주입할 수 있는 주입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입하는 용의 그 헤로인을 잠깐 버렸다는 걸 의미했다. 네, 그래서 마약 없이 살아야지 라고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마약을 버렸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청소를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청소만 하신 거죠. 근데 끝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사실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끝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트래비스는 오히려 안전하게 느꼈는데 그 집이 평소처럼 messy, 더럽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역시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가지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인데요. 원래 리드가 뚜껑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만화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헤로인을 피우고 있는 그 마약의 그 연기 속에서는 사실은 no chaos, 혼돈이란 없으니까요. 원래 그냥 평온하게 마약을 하니까요. 라고 됐네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유학을 하고자 하는데 AB에 알맞은 말이래요. 트래비스 리치는 unstable home이에요. unstable 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고, 왜냐면 부모님 둘 다 사실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parents who were both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addicted 하면 중독된이에요. 그래서 불법인 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사를 다녔는데 바로
퇴거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viction이었잖아요. 퇴거라고 해서 퇴거 명령, eviction notice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은 패치지에 따르면은 어느 것이 in for 추론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론이 뭘까요? 자, 2번에 보시면 트래비스의 부모가 자, come around예요. 여러분 come around는 그 주변으로 오게 되었다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다. 그래서 부모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바로 약의 효과로부터 정신을 차렸을 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끝이 별로 안 좋았죠. 청소를 하고 나서 계속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또 이제 금단 증상이 왔겠죠. 그래서 집에는 혼란이 왔다 오히려 케이아스 또는 대파괴가 왔다라고 해서 끝이 안 좋았다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자, 다음 중에 어느 것이 meticulously하고 가장 근접한 뜻이네요. meticulously는 아주 꼼꼼하게란 뜻이었어요. 근데 1번에 보면 cordially인데요. cordially는 다정한이란 뜻이에요. 다정하게고요. practically는 뭐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gruesomely 하면요. 원래 gru가 몸서리를 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gruesomely는 섬뜩하게라는 뜻이에요. gruesomely 섬뜩하게. pretentiously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pretend가 뭐뭐 하는 척 하다잖아요. 그래서 pretentiously는 그 가식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데요. 꼼꼼하게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쌌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글 보시면요. 트래비스의 파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래비스의 아빠는 되게 젠틀한 아주 부드러운 분이셨다. 요리도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스틴트인데요. 여러분 스틴트는 정확히 말하면은 일정 기간이에요. 이 단어는 사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아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끼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형이니까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그 네이비 하면은 해군이거든요.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 복무한 잠시 동안을 빼고는 그의 전체 인생을 보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의 부모니까 트래비스로서는 이제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근처에서 몇 마일 안에서 전체 그 인생을 보냈으니까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이제 거주하고 살았던 아빠에 대한 얘기고요. 트래비스의 엄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 최근에 이사 온그 맨 골목 끝에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 올 때쯤에 저런 by the time 하면은 when이랑 같이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머머 할 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엄마는 그때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헤로인 퍼제션이에요. 퍼제션은 소지죄라는 거죠. 헤로인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자체도 죄고 프로스티튜션은 매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매춘을 하고 다녀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매춘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사실 essentially 아주 필수적으로도 기능적인 에딕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펑션이 기능이잖아요. 근데 중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독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서 중독인 경우에는 펑셔널 에딕트라고 해요. 그래서 할 일을 하면서 중독이 된 건데 그리고 그 가족은 무엇을 maintain, 유지했냐면요. veneer 하면은 사실은 베니어판이라는 재료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칠에 보여지는 거칠이란 뜻이거든요. 겉에 보여지는 그 반질반질한 모습이란 뜻이에요. 원래 베니어판이 좀 미끄러운 재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normal 하면은 정상이고 정상인
the normalcy 그러면 명사형으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에 어떤 겉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매해 캠핑도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his sister and brothers와 함께 소프트볼도 같이 참여를 했고 트래비스가 4살 때 디즈니랜드를 갔었는데 바로 그때 포토그래프트 사진이 찍혀졌대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4살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태어나자마자 찍기도 하고 계속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진기가 여기 보니까 펀샵 펀샵은 전당포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전당포에 일단 팔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필요했겠죠. 마약을 하려고. 그래서 디즈니에 가서 디즈니 인포 직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진이 찍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칠의 베니어판 같은 그런 가족이죠. 자, 그런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과도하게 그 약을 먹은 날 트래비스와 히즈 브라더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불을 레이 아웃이에요. 그럼 레이는 무엇을 놓다라고 하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에서 왔죠. 그래서 무엇을 펴놓고인데요. 바닥에다가 밤마다 펴놓고 노나 봐요. 이불을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팬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느 가정처럼 아침에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는 아빠의 모습이죠. 근데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뭘 들고 있었냐면은 튜브석이에요. 그러면 튜브석은 이제 긴 양말인데, 보면은 발꿈치가 없는 양말이다 보니까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긴 양말에다가 그 양말은 뭘 갖고 있었냐면 니들이에요. 니들은 이제 바늘인데요. 여기서는 실로 꿰매는 바늘이라기보다는 주사 바늘이죠. 그래서 약을 주입할 수 있는 그 마약 주사 바늘이고 스푼이나 라이터 이런 것도 마약을 주입할 때 필요한 면문 같은 것은 그 재료예요. 근데 다음 순간 그가 나오더니 바로 냉장고를 열었는데 바로 크래쉬 하면은 쓰러졌다 이거죠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너에서 뛰어왔고 모퉁이로 돌아왔고 아빠가 컨버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컨버스 하면은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아빠한테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간 이 마약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좀 심하게 많이 하신 거죠. 자, 그럼 4번 한 문장을 요약하고자 한다 라고 했네요. 트래비스의 가족이 superficial이에요. 여러분 superficial 하면요. 자, 겉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는 피상적으로라고 하는데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let us seemingly 또 겉보기에는 어떤 가족이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functional 괜찮고요. dysfunctional은 반대말이에요. 기능을 못한다. 깨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사랑스러운 터칭까지도 사랑스러운 감동적이는 아니겠지만 기능을 하는 거니까 2번, 3번은 아니고 그의 엄마는 감옥에 보내졌는데 그러니까 그 마약 소지죄하고 prostitution 매춘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마약 소지라는 것이 바로 possession charge예요. 그러면 charge는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뜻이니까 마약을 소지해서 기소를 당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트래비스의 아빠에 대해서 false,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여러분 3번에 보시면 그는 해군이었고 인생 내내였어요. 그런데 throughout이라는 표현이보다는 throughout은 뭐냐면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오랫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봤듯이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잠시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평생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그리고 헤로인에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까지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었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단어 중에서 그는 헤로인을 튜브 속에 넣고 다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syringe라는 표현이 주사기거든요. syringe 하면은 그래서 주사기와 함께 같이 마약도구를 넣는 건 맞으니까 답은 5번은 맞고요. 3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그리고 트래비스가 다음 중에 얻은 것에 동의할 거네요.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어디에 동의하냐고 하는데요. 자, 답은 4번인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서머 할리데이 트립을 같이 가는 것은 아마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트래비스 시블링스인데요. 여러분 시블링은 brothers and sister를 말하는 거 아시죠? 형제 자매예요. 자, brother and sister. 트래비스의 형제 자매는 전에도 이 과다 복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드릴을 아는데요. 이런 드릴은 훈련이란 뜻이에요. 이제 응급사태 같은 게 fire drill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응급사태가 왔을 때 하는 훈련인데요. His brother rolled him. 바로 그 형이 그 아빠를 옆으로 굴렸고요. 그래서 옆으로 눕게 했고 His sister opened his mouth. 입을 열어서 make sure she 이거는 초크가 질식하는 거니까 바로 혀가 혹시 말려서 질식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입을 살펴봤고 그리고 트래비스는 옆집에 뛰어가서 옆집의 전화를 사용하면서 911에 전화를 했어요. 제 이름 트래비스인데 아빠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이런 패스아웃이 쓰러지다예요. 네, 저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숨을 안 쉽니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왜냐면 9살인데도 그는 아빠가 왜 unconscious 하면은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왜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앞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인데요. 그 전에 3년 전에 아빠의 친구 중에 한 분이 또 비슷한 식으로 베이스멘 지하실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슛업이에요. 여러분 슛업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이제 주사로 마약을 집어넣을 때 슛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사로 마약을 주입한 후에 역시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메딕들이 이제 패러메딕은 뭐냐면은 응급 조치원들이에요. 911에서 온 거죠. 응급조치 대원들이 바로 the body, 시체를 옮겨갈 때 이웃이 gawked예요. gawked는 뭐냐면은 이렇게 뚜렷이 뚫어지듯 보는 거야, 바라보다. 누구를 바라보려면은 트래비스랑 그의 시스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분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거죠. While they held the door open for gurney예요. 여러분 gurney는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제 응급대원이 데려가는 그 사람을 싣고 가는 그런 침대인데요. 그래서 바퀴 달린 침대를 위에서 어떻게 문을 잡고 있었는데 이웃이 트래비스랑 히스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이웃 중에 한 명이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의 아들이 트래비스의 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대요. 이렇게 보니까 함부로 자기 아빠가 지금 쓰러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약이라는 거 알게 되면 자기 새로 가는 그 학교에도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입조심을 한 거죠. 왜냐면 그 전의 경험으로 봐 아빠의 친구였지만 아빠 친구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에 트래비스가 바로 그 골목 끝에까지 가서 앰뷸런스를 기다렸고 아빠는 결국 병원에 가서 트리디드 치료를 받았고 또 그게 원인이 마약이니까 경찰에 가서 charge 기소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그리고 다시 저녁 때쯤엔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죠. 스파게티를 만들어줬고 아빠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자, 7번인데요. 트래비스와 그의 시블링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왜 아빠가 collapse예요? 그러면 collapse 아까 crash처럼 원래 붕괴하다, collapse, 붕괴하다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쓰러지다죠. 그래서 아빠가 왜 쓰러졌는지 사실은 알았죠. 그 때문에 1번, 3번, 5번이었고요. 심지어는 굴리를 걸 때도 아빠를 그것이 구했고 아빠를 구하게 되어 굴리에 전화한 것이 트래비스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뭔가 덮어두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이웃이 듣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5번입니다. 자, 8번은 그 패세지에 따르면 무엇이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 트래비스가 그 이유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아빠가 갑자기 아프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자랑스럽지 않았죠. 네, 마약을 해서 쓰러진 거기 때문에 9번 트래비스가 다음 중 어느 것에 동의를 할 거니에요. 정답은 3번인데 그는 어떤 학교의 누구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데 자기 아빠가 과다 복용을 했다. 마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것, 이번에는 자기 아빠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트래비스가 이제 16살이 됐어요. 근데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제 drop out을 했어요. drop out은 중퇴하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만 다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가 fagot이라고 부르는 게 지겨웠대요. fagot은 동성애자예요. 좀 비하하는 말인데 동성애자로 불리는 게 너무 지겨웠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뭔가 이렇게 던지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불링을 당한 거죠. 모든 것이 그때는 정말 overwhelming했다. 압도하는 이죠. 너무 힘들게 압도하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아래 남쪽에 프레스노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세차 일을 하는 일을 했고 그런데 그는 해고되었어요. 왜냐하면 in subordination인데요. ordination이 명령이고 sub은 그것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 거니까 불복종이에요.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해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고객이 무례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렌치 드레싱을 원했었어 이 멍청아라고 하면 그는 완전히 자기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로즈 컨트롤은 통제를 잃는 거니까 거의 너무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거죠. 그럼 얘 똑같이 소리치면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나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치킨 너겟을 막 던지고 그래요. 그럼 매니저가 나와서 그를 끌고 들어가죠. 어떤 때는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근무 시간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는 뭐냐면은 교대 근무할 때 이 교대란 뜻이에요. 교대 근무를 할 때 갑자기 울기도 하고 가끔은 늦고 종종 늦고 그리고 이유 없이 하루 쉬어요. 알아서 take off. 그러면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또 자기 스스로 뭔가 그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다 잘해라, 응? 라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얘는 얼마나 강하지 못하냐면은 이거 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웨더는요 여기서 날씨가 아니고 동사로 치면
이게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려면은, 서비스 쪽에 있으려면은, 좀 어느 정도의 비평이나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꾸준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두립이 방울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조금의 비판이나 인디그너티가 여기서는 어떤 경멸이나 수모예요. 왜냐하면 디그너티가 존엄성이잖아요. 존엄성이 없는 거니까 좀 경멸이나 수모예요. 수모를 조금만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지금 책임, 등록,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선이 그 줄이 너무 길어서 매니저가 소리를 치면 트래비스의 손이 막 갑자기 떨리고 그 다음에 숨을 못 쉬는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모욕감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부모들이 이것처럼 느끼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힘들구나, 살기가.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펜슬리스하구나. 디펜스가 방어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안 되는구나. 바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약을 썼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트래비스도 굉장히 마약에 지금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번. 트래비스는 하이스쿨을 어떻게 했다인데요. 그래서 drop out of.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맥도날드 등에서 일하게 되었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hopeless, 희망이 없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미저러블하게 느껴서 바로 be little은 뭐냐면은 경멸하다예요. 경멸하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멸하다니까 경멸을 또는 모멸을 당하면서 굉장히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에 보면은 horrendous인데요. 끔찍함이에요. 물론 그 고객에게도 끔찍하게 했지만 이 앞에가 지금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인데요. 지금 패시지에 따르면 어느 것을 추론할 수 있느냐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트래비스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일할 때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어떤 직업을 잡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좀 전전긍긍했고요. 자, 12번에 보면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게 통제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lose temper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화를 내다, 통제력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자, 5번에 보면은 자, 그렇게 마약이 생각날 때쯤 어느 날 레귤러 커스터머가 단골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 그 비디오 가게에 자주 오던 가게 그 단골 손님은 바로 트래비스를 조금 알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트래비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타벅스에서 일할 것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포트 워싱턴에서 가게를 열 건데 내가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아래에 와서 일을 해봐라. 네가 지원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한 달 후에 진짜 트래비스가 바리스타가 되고 그래서 아침 근무조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요. 바로 그게 6년 전의 일이었고 오늘날 이제 트래비스는 25살이 되었고요. 트래비스는 2개의 스타벅스 매장의 매니저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oversee 관리하죠. 40명의 직원들을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be responsible for 하면 어디에 책임을 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revenue가 지금 수입이에요. 그래서 $200만
연 200만 달러를 exceed, 초과하는 수입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의 셀러리도 44,00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지고 있지도 않고. 사실 6년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는 절대 일해듣지도 않고 화도 안 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커스터머가 그녀에게 소리를 쳐서 울기 시작하면 트래비스가 오히려 그날 데려가서 힘내라. 너의 에이프런, 그 앞치마가 바로 방패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이 말하든 것이든 간에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는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 당하는 이런 모욕감이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 너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를 해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트래비스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은 스타벅스의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되었고 계속 직원으로 있는 employee career, 그 직업으로 있는 내내 throughout, 내내 계속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 기간 동안만 하고 직원으로 파견을 하는데 직원일 때 내내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충분히도 구조가 되어서 그 트래비스는 실제로 컬리지 크레딧이에요. 그럼 컬리지는 약간 전문대학교의 표현인데요. 전문대학교의 크레딧이 학점이에요.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그 대학교를 다닌 것에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이라는 뜻이거나 무슨 신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학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교의 학점을 벌 수 있었고, 그리고 머듈 하면은 뭔가 이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또는 교과목을 완성함으로써 학점을 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훈련은 트래비스가 말하기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으며 스타벅스는 그게 어떻게 사는지와 어떻게 집중하는지와 어떻게 제때 직장에 오는지와 어떻게 마스터, 숙련하는지 자기의 감정을 숙련하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 자체가 뭔가 의지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도 의지력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적응 부적응자였던 트래비스를 이 스타벅스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인생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실 나는 빚을 졌다인데요. O, A, to B 하면 A를 B의 덕으로 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 회사 덕으로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13번에 보면 그 고객이 제안을 했는데 그가 스타벅스에 조인하기를 바리스타로서 조인하기를 제안했죠.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나 뭐 거의 아니가 아니라 정말 극적으로 또는 완전히 바뀌었죠. dramatically, completely.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감정적인 무엇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인데요. 여러분 그 wreck 하면은 파편 또는 뭐 파괴 이런 뜻이에요. 감정적인 어떤 파괴겠죠. 처음은 매력이니까 여기서는 4번이네요. 그래서 감정적인 파괴 없이 잘 지냈다는 겁니다. 14번은요. 스타벅스에 대해서 진실인 건 무엇이냐요? 2번에 보면 스타벅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래서 워커들에게 실제로 전문대학교 학점을 따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좋고 인정을 받았으면 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학점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인데요. 그 한 회사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어떤 인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요. 트래비스와 수천 명의 다른 어떤 직원들에게는 자, 스타벅스는 말이죠. 또는 자, 이때 뭐뭐처럼인데요. 여러분 핸드풀 하면은 손 가득히잖아요. 손 가득히라고 해서 많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수의 이런 뜻이에요. 손이 아무리 커도 많이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소수의 어떤 다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회사가 가지진 않았고 스타벅스처럼 또는 몇몇의 소수의 다른 그 회사처럼 스타벅스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삶의 종류의 스킬, 사는 종류의 스킬을 가르치는 데 성공을 했고 바로 학교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실패한 그러한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운한 배경을, 가정 환경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안 좋은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뭔가 교육을 제공하고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성공한 회사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14만 7천 명의 현재의 그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얼룸나이예요. 얼룸나이는 동창생이에요. 또는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미국의 가장 큰 사실 교육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원들이 1년만 해도 첫 번째 해만 해도 스타벅스 수업에서 적어도 50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워크북으로 또 수십 시간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assign, 자, 배정하다 있는데요. 그들에게 배정된 스타벅스 멘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멘토에게 또 얘기를 걸고 해서 많은 시간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습관인 의지력인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아예 습관처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주 인텐스, 집중적인 어떤 포커스, 하나의 초점을 이뤄가지고 의지력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지력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연구가 있는데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스톤, 역시 키스톤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키가 되는 그 습관이더라. 바로 인생의 성공에서. 자, 2005년에 연구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분석을 해봤더니 164명의 8학년 학생, 즉 약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 를 분석해서 IQ도 재보고 여러 다른 요인들도 좀 조사를 해봤대요.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의지력을 demonstrate, 보여주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훈련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본 거예요. 자, 16번. AB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은 스타벅스는 워커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스킬을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의 스킬, 인생이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스킬을 가르쳤고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willpower였죠. 의지력에 대한 스킬 그리고 unlearnable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스킬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닝을 실시했고 through classroom sessions and Starbucks 워크북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워크북을 통해서 바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은요. 패치에 따르면 무엇이 사실이냐고 하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타벅스가 미국의 가장 큰 교육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100만 명이 사실 졸업생이 넘죠.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은 키스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앱쥐 하면은 자 불안한이란 뜻이고요. 락다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잠궜다는 거고요. 락키로드는 울퉁불퉁한 길이니까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에피타프 하면은 묘비예요. 묘비, 에피타프.
그러니까 5번으로 중심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심적인 어떤 헤빗이 의지력이더라. 자, 실험에 이어서 보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를 조사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exert인데요. exert 하면은 무엇을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학생들이요. 의지력의 레벨이 높은 의지력을 발휘했던 학생들은 more likely to, 더 그럴 것 같았는데요. higher grade예요. 그래서 점수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admission이 허락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냐면은 좀 더 셀렉티브한 학교예요. 그러면 셀렉티브는 게 고르는 거잖아요. 학생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까다로운이라는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에 더 많이 들어갔더라. 아, 그러니까 IQ는 지금 안 나왔지만 willpower, 의지력이 강한 학생이 어, 학업 성적이 더 높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죠. They had fewer absences. 그리고 결석도 적고 absence, spent less time watching television, more hours on homework.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거죠. 매우 자기 훈련이 잘 된 adolescent가 청소년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은 outperform, 더 수행을 잘하더라. 그들 더 많은 충동적인 peer 하면 동료들이에요. 동료 친구들. 그러니까 충동적인 동료보다는 좀 훈련이 잘 돼 있는 청소년들이 더 잘하더라. 모든 것에서 모든 어떤 학문적인 수행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배우려고 잘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훈련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자기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은 의지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수행 능력을 예상할 수 있으며 더 강하게 해요. robust 하면은 강하게, 튼튼하게 이런 뜻이죠. 아, 그러니까 IQ랑 비교했을 때도 IQ가 높은 친구가 공부를 잘할 것을 예상하는 것보다 자기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사실은 학문적인 어떤 수행력이 좋을 가능성이 더 예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기 훈련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학생이 그들의 성적을 학교 다닐 때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고 반면에 IQ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IQ가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아도 의지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디서플린이라는 이 자기 절제가 더 큰 효과이더라. 이 공부를 할 때는 뭐보다 이 지적인 재능보다죠. 그래서 의지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지력을 strengthen, 강하게 하고 학생에게 legup을 준다 해요. 그럼 legup은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력이란 뜻이에요. 도와준다. 학생에게 이렇게 조력을 주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자, 연구가 지시했듯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어떻게든 그 의지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계속 의지력을 발휘하니까. 자, 가끔은 그래서 굉장히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여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것은 그들은 그 힘든 일을 자기 통제를 automatic,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지를 아예 그냥 자기 습관처럼 그냥 항상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의 연구원인 이 사람이 말했고 그들의 의지력은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꼭 생각하지 않아도 할 필요 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9번은요.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의지력인데 타고난 inherent인데요. 그러면 본래의 타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어떤 지적 능력보다는 의지력이 바로 자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더 성공하게 도와주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기 훈련이라는 것은 IQ보다 사실은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 gauge 하면은 측정하다예요. gauge, 측정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잠깐 보시면은 indicative라는 표현인데요. indicative는 뭔가 나타내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IQ 자체가 재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얘가 학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정답은 틀리고요. 5번 틀리고요. 자, 21번은 청소년기에 있는 그 학생들의 잘 훈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요. 그 학생은 말이죠. 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충동적인 피어보다는 잘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8번은 스타벅스에게는 자, 이 의지력이라는 것에 연구를 잘 했을 때 의지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문적인 어떤 그 호기심 이상이었는데요.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알아서 되게 호기심이 해결됐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스타벅스는 이 의지력을 이용해서 더 그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는 무엇을 플랫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은 여러분 플랫하면 원래 구성이나 어떤 줄거리란 뜻이잖아요. 플롯을 써봐라. 그러면 이제 줄거리나 어떤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를 모의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1990년 말에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어떤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어떤 전략이 있었는데요.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사진들이, executives가 알아차리기를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cultivate가 재배하는 거죠. 뭔가 키워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을 키워야 되는데 펜시가 여러분 비싼이거든요. 한 잔에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비싼 어떤 한 잔의 커피를 위해서 4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는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스타벅스 말고도 이미 맛이 좋은 커피가 많은 상황이었고, 근데 굳이 스타벅스를 오게 하려면 맛있는 커피 이외의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타벅스 내의 어떤 분위기를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직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커피를 전달할 때나 주문을 받을 때 그 어떤 직원이 품는 어떤 행복감이나 즐거움이 손님에게 전달이 된다면 아마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인이나 스콘 같은 빵과 함께 즐거움도 같이 deliver, 전달하는 것 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직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감정을 regulate,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항상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사실 손님들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을 조절을 잘해야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marshal 그러면요. 뭔가 모으다라는 건데요. 또는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marshal 그러면은 뭔가를 모으다 또는 통제하다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절제를 통제하고 모으는 방법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펩은요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뭔가 항상 생기 있는 모습을 burst, 넘쳐나는, 아주 많은 이런 뜻인데요. 생기에 넘쳐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매번 서빙할 때마다 주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도 모아야 되고 통제력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항상 있을 텐데 개인적인 문제를 옆에 조금 치워놓도록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이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스필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예요. 흘러 들어가다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워커들이 어떻게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절제된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면 심지어는 8시간 교대의 끝부분까지도 굉장히 생기 있게 절제된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더 빠른 음식 서비스와 또 높은 클래스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급이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거며 스타벅스가 이제 돈을 많이 내는 거니까 비싼 커피다 보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것을 더 높은 급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수백만 달러를 이 커리큘럼을 짜는 데 썼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을 잘할 것이냐, 뭐에 대해서 자기 절제력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은 워크북도 실제로 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in effect 하면 in fact예요. 그래서 사실 바로 워크북이 어떤 serve as, 무엇으로 역할을 하다인데요. 가이드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의지력을 만드는지 이러한 워커스의 삶에서 의지력을 습관으로 만드는지를 그 가이드 안내하는 워크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의지를 계속 항상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 워크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그 커리큘럼들은 왜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시애틀의 작은 회사에서 이런 비히머스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기업이 되었는지는 바로 그 부분적으로 그 커리큘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 기업은 실제로 지금 17,000이니까 17,000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자, 100억 달러의 이상의 수입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책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그래서 How does Starbucks do it? 어떻게 했을까요? 그땐 어떻게 해서 이 트래빅스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엄마 아빠 다 약물 중독이에요. 제대로 교육도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퇴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muster 하면 아까 전에 마셜처럼 뭔가 힘을 모으다, 절제력을 모으다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충분한 자기 절제력을 모을 수 없던 사람인데 뭐 할 정도로 직업을 맥도날드에서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수십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만 달러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직원이 되었을까?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거죠. 정확하게 뭘 배웠을까? 자, 22번에 보시면요. 자, 그 커피 한 잔에 대해서 많은 돈을 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들을 훈련시켰는데요. 바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는 일할 때는 좀 옆에 놓도록 하는 거였으니까 put aside였죠. 그리고 아주 최고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을 시켰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게
수백만 달러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은 굉장히 컸다. 바로 이 투자가 정당화될 만큼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직원 훈련을 잘 시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4번은요. 마셜이 아까 전에 통제하거나 그러니까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보면 잘 조직해서 통제하다 뜻이에요. organize. 근데 마셜은 여러분 약간 비슷한 발음으로 골랐는데 화성을 뜻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화성, Mars. 파이널 수다면은 소송을 걸다예요. 그래서는 잘 조직하고 통제한다는 뜻이겠죠. 자, 바로 그 당시에 비교적 그 당시만 해도 little 하면 거의 없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scrutiny니까 정밀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가 이렇게 의지력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당시만 해도 뭔가 의지력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밀조사가 거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고려하기를 자 그러한 어떤 그 서브젝트 주제나 아니면 이제 이건 피실험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피실험자나 그 주제들이 스타벅스만의 어떤 면이다. 라고 이제 고려를 했고 스타벅스의 어떤 면이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스타벅스의 어떤 면이라고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비 하나 뺄게요. 성공의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그들이 불렀을 때 뭔가 자기 통제구나 정도까지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필드 분야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긴 했는데 1960년대 실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스탠퍼드 과학자들이 의지력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살짜리에 대한 어떤 실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방에 불러와졌고 무엇이 프리젠트 제시되었냐면은 그 과자죠. 그러니까 간식이에요. 트리트 하면은 간식이나 과자인데 이것을 일종의 슬렉션 여러 가지 골라서 갖다 놓은 거예요. 마시멜로를까지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제안이 되면 거래를 제안받았는데 자, 네가 마시멜로를 바로 먹는다. 네가 먹을 수도 있다. 아니면 네가 몇 분만 기다리면 넌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원이 나갔는데 어떤 아이들은 give in to 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 어디에 포기하다. 또는 어디에 지다. 무엇에 지다. 항복하다. 포기하다. 자, 어디에 항복하게 됐냐면은 템테이션이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항복했고 그리고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거죠. 그런데 약 30%의 아이들은 그럭저럭 그들의 충동을 무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간식을 2배로 더블 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이 돌아왔을 때 15분 동안 아이들을 실험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쌍방향 미러니까 서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고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마시멜을 얻었던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본 거예요. 자, 25번에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Although the field of willpower.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심리학에서 윌퍼에 대한 분야가 그 어떤 주제로서가 굉장히 활동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1번하고 3번이겠죠. 활동적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연구가 있었다. 근데 스탠포드에서 행해진 것이었고 아이들에게 자, 네가 딜레이, 미룰래, 너의 만족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gratification이 만족이고 gratitude는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만족감을 미뤘죠. 지금 방금 바로 먹고 싶은 만족을 미뤘어요. 그래서 네가 그들의 만족감을 미룰 수 있는지 아닌지 선택하도록 한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리고 26번인데요. 26번 정답은 사실이 뭐냐고 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Those children who ignored instantaneous. instantaneous 하면 즉각적인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gratification, 만족을 later one, 그 나머지 후자, 나머지 것을, 나중 것을 위해서 무시한 아이들이 더 의지력이 좋다라는 거죠. 강하다라는 거예요. 답이 1번이고요. 자, 27번인데요. 그 previous error니까 그 전의 시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은 이거예요. 그 시대의 심리학자들이 동의를 뭘 할까인데요. 자, 5번에 보면은 그래요. 트레비스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자, as예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요. 그래, 얘의 어떤 경험이 재미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지력에 대해서는 좀 흥미가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겠죠. 왜냐면 지금 이 시기가 뭔가 연구 주제로서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관심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이 이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이 그 연구 참여자들의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 봤다는 거죠. 이제 지금쯤이면 그들은 그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있었을 것이고 그 연구원들은 점수하고 SAT 성적, 수능 성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 그리고 친구 우정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대처하다잖아요. 너는 중요한 일에 대처를 잘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 만족감을 가장 길게 미뤘던 그 4살짜리들이 결국에는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SAT도 좋고 더 210점 더 높았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들 더 인기도 있었고 또 마약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았다. 더 적은 마약을 하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마시멜로의 어떤 그 유혹을 어떻게 표하는지 알았다면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프리스쿨러니까 미취학 아동으로서 이렇게 뭔가 유혹을 피할 수 있을 정도면 수업에서도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숙제를 끝내고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면 네가 일단 나이가 든다면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사귈지도 알 거라는 거예요.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peer pressure, 그 동료의 압박감도 사실 저항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마치 마시멜로우를 무시하는 그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 레귤레토리 스킬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에서 내내 이점을 주게 하는 그런 스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바로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면은 레귤레토리 자기를 통제하는 스킬을 기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들이 알아낸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간단한 트릭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그림을 좀 그려봐. 그래서 다른 곳에 distract, 너 정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보내. 또는 어떤 틀을 상상해봐. 마시멜로의 근처에 뭔가 틀을 만들어서 이 안에는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너 이건 그림이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라고 상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real temptation 진짜 유혹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듯이 뭔가 이렇게 틀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사실 자기 통제력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 80년대쯤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learnable, 배울 수 있는 스킬이더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래비스가 의지력이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의지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의지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없는 아이들도 그것을 뭔가 상상하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생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 스타벅스의 프로그램에서는 의지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그 의지력을 내 것으로 항상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제 그것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하고 뭐 과목을 배우듯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듯이 똑같은 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inquiry 하면 탐구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탐구에 대한 어떤 재원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연구비가 굉장히 scarce, 굉장히 희귀하다 보니까 연구 자금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지에 대한 어떤 주제가 사실은 in vogue한데요. 사실 in vogue 하면 유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vogue 하면은 유행하는. 그 당시엔 유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탠포드 과학자들이 사실은 뭐 돈도 연구비도 안 나왔고 그 당시에 인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로 넘어갔었죠라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의지력이다. 성공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일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의지력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교육만 잘하면 의지력이 생기고 또 그 의지력을 생기게 하는 무엇인가를 습관으로 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자, 28번에 보면요. Those who had예요. 근데 바로 자기 훈련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4살 때 그 어렸을 때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성적도 좋고 잘 살더라. 그럼 여기 보면은 아주 좋은 디서플린이죠. 자기 훈련이죠. 자, 그리고 이 연료가 더해진 용기가 고무된 그런 흥미는 바로 아이들을 바로 그 방식을 가르친다는 생각이죠. 그 생각에 바로 연료를 댔다. 바로 이보크인데요. 여러분 이보크는 뭐 떠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떠올리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자기 절대를 떠올리는 또는 일으키는 어떤 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연료를 했다는 것은 일으켰다는 얘기죠. 흥미를 일으키게 되었다입니다. 여기 보면은 리버크는 뭔가 폐지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에요. 얘랑은 그래서 뭔가 가르치는 것에 가르치면 되더라 라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인데요. 여기서 스탠포드 연구자들의 동의할 건 뭘까요? 라는 건데요. 자, 2번에 보시면 그래, 절제가 잘 되어 있으면 얘가 IQ가 좋은 거야. 그리고 더 좋은 SAT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스탠포드 연구자들의 동의할 거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일단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훈련이 잘 되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아마도 IQ가 좋은가 봐. 왜냐면 지금 연구가 완전히 된 게 아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구원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 이해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추론이. 사실 이제 IQ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더 연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0번은 scarce예요. 그러니까 희귀하고 굉장히 많지 않다는 얘기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